개인적인 경험이니 걸러서 들으시오. 안녕하세요, 오칸입니다. 오늘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야기 내용은 제가 모두 직접 겪고 느꼈던 이야기의 한 부분들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실제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사실 시내버스는 제가 오래 근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들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벗어나고 이제 막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한 철저한 초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느꼈던 솔직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큰 차이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일단 마을버스에 비해서 차량 크기가 다릅니다. 물론 서울의 반토막이라 부르는 작은 버스도 시내버스 노선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알고 계시는 큰 버스가 시내버스에서는 주로 이용됩니다. 버스도 새 차도 많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못 끌고 다닐 정도의 버스도 있긴 한데, 보통 예비차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첫 출근 느낌은 일단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쓸데없이 가오잡고 무게 잡으면서 무풍지대 분위기 조성은 최소한 없었던 것 같고요. 노선 견습 때도 마을버스 때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노선 견습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사분이 계셔서 노선을 익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 느낌은 마을버스 때와는 확실히 공기부터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시내버스는 기사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을버스가 2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했다면, 시내버스는 수백 명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근무하다 눈에 익으면 그냥 우리 직원이구나, 이 정도입니다.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인원이 나누어져 있고, 제가 일했던 노선은 홀수 짝수로 나누어져 있어서 격일제로 근무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자기가 홀수면 홀수 일만 일하고 짝수면 짝수 일만 일했습니다. 당시에도 공영, 중공영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일할 짬밥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일한 시내버스 회사를 택한 이유는 마을버스에서 만난 형님 친척분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고, 비교적 편한 노선에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함께 입사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았는데, 임원으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 아는 사람이었고, 조금 편한 특정 노선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구라에 이 회사를 택했고, 이후 기사들 대부분이 입만 열면 구라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게 해준 첫 사건입니다. 제가 일하는 노선은 출퇴근 3분 배차, 기본 5분 배차였는데 정말 토 나옵니다. 그냥 앞에 차가 다음 정거장에 보입니다. 하루 종일 기차놀이 하는 거죠. 발끝에 힘을 조금만 줘도 그냥 앞차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앞차가 거리가 너무 붙어 있으면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무 붙었으니까 간격 맞추라고 바로 칼같이 연락이 옵니다. 각 노선에는 팀장 기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팀장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팀원 고충 들어주고, 업무적으로는 팀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 등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팀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회사 오래 다니는 사람 하나 팀장으로 앉혀놓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슬슬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팀장과의 첫 만남은 전화통화였습니다. 이봐, 앞차랑 왜 그리부터 다짜고짜 반말을 시전하길래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팀장인데 자네 신입인가? 왜 그리 붙어있나? 자네라는 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과의 대화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앞에 차가 이상하게 잘 못 가고 뒤에 차들이 붙어있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었는데요. 그 이후 하루 종일 전화가 오길래 짜증나서 안 받았더니 연타석으로 수십 통을 전화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정석으로 하고 있다, 당신이 팀장이면 팀장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왜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냐,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전화 그만해라. 그렇게 제 의사를 전달했더니 다짜고짜 일 끝나고 차고지에서 보자고 합니다. 이건 또 뭐 김두한인가? 알았다, 이따 차고지에서 꼭 보자, 전화하지 마라. 그날 차고지에서 못 봤습니다. 퇴사하는 날까지 얼굴도 본 적도 대화도 한 적 없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말입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여기도 마을버스만큼은 아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았지만 결국 자기가 조금 일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협조를 안 하니까 앞뒤에서 샌드위치 만들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고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차가 의도적으로 안 가고 내 뒷차는 뒤에 붙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워낙 초보여서 그런 깊은 뜻조차 몰라서 전혀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하면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 30분. 문제는 점심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차고지에 못 들어가는 배차인 경우인데 밥을 못 먹어요. 그냥 밥이 없습니다. 전체 4분의 1은 그냥 못 먹는다고 봐야 합니다. 식당이 아니고 밥 차러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매일이고요. 이렇게 일해서 세금 떼고 이것저것 떼면 월급 190이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을 버스보다는 많네요. 시내 버스로 오니 한 가지 특이한 건 노조가 정말 많습니다. 크고 작은 노조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노조의 존재는 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 노조의 입김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자기 쪽 사람 만들려고 작업 아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인원이 많아야 자기들 힘이 더 커지니까요. 노조의 입김이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건 조금 편한 노선으로 이동, 노조 간부 등의 입김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많고 친분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 한잔에 청탁도 비일비재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승부하려면 그냥 힘든 노선에 붙박이 고정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서울버스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한다거나 편한 노선을 원한다든지 지금 있는 노선에서 뭔가 힘 좀 쓰고 싶다든지 무언가 노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면 역으로 그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죠. 속된 말로 노조 쪽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무슨 큰 벼슬인 양 착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양아치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실상은 그냥 자기도 기사인 걸 망각한 채 말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철저하게 출근해서 퇴근만 하는 사람과 낄 때 안 낄 때 어딘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고, 그룹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거대 노조 그룹, 고인물 그룹, 노선 그룹, 나이대 그룹, 신입 그룹, 관심사 그룹 이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그룹으로는 본사 지인 및 친인척 그룹 정도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그룹원을 건드리면 파티를 몰려옵니다. 마을버스와는 다르게 뭔가 스케일이 커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원초적으로 결국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에 활동하는 소모임 정도 되겠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디 편한 운전직이 있습니까? 그냥 1시간 더 하냐 덜 하냐 차이이고 하루 더 쉬냐 하루 더 하냐 차이일 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둥바둥 사나 싶습니다. 막상 사고라도 나서 곤란해지면 도와주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그룹 하나 없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재입사 안 되는 사규를 무시하고 입김으로 재입사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편도 아닌데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분위기가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매일 사고로 누가 잘렸네, 사망자 사고가 났네, 차가 반파됐네, 이런 이야기만 들리고 눈앞에서 버스가 날아다니고 뒤집히고 사람이 날아가는 사고를 자주 목격하고 3분 4분 배차로 화장실을 한 번을 마음 편하게 못 가고 시원하게 한번 화장실 쓰려면 신호 위반을 해야 하는 현실에 모든 상황이 정말 빠르게 지쳐가더라고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버스가 내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시내버스를 빠르게 그만두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버스를 시작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버스 첫 차와 9시 이후는 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정신에 운행을 못합니다. 물론 수십 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기사들이 저 시간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하루 종일 승객 때문에 스트레스, 막히는 길에 스트레스, 배차 간격 때문에 스트레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기지고 힘들고 예민하고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은 멍한 게 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많은 시간대입니다. 지금은 칼같이 검사한다고 하는데 출근 전까지 술 먹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간 기사들 심심치 않게 많았습니다. 수십 년 시내버스 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정한 신선이신 것 같아요. 매일 사고 위험에 노출 상태로 돈 몇백원, 몇천원 내고 왕노릇하는 승객, 술 추정하는 승객에 위아래 없이 막장 나가는 어린 학생들,
스토커지까지 해가며 신고하는 시민들, 그걸 그대로 행정처분해서 벌금 먹이는 공무원. 잠깐이야 하겠지만 저는 오랜 시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퇴사를 했습니다. 정말 할 거 없어 이거 하지. 운전대는 안 잡을 수 있으면 안 잡는 게 답이다 라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사들도 많이 젊어지고 예전같이 속된 말로 막 불러먹다가 진짜 할 거 없어 하는 사람들보다는 순수하게 취업난 때문이거나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운전직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굳이 학력을 보자면 대졸 출신도 많죠. 제발 운수업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예전 사고방식으로 주먹 구구식으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예전 방식 그대로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상이 오래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서비스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압니다. 사장님이 지금 막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고급 인력인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구닥다리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오래된 고인물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기사들이 지금 널리고 널려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